시사 인터뷰 오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영광군으로 가보겠습니다. 3선을 노리는 김준성 현재 영광군수와 또 16년 만에 재입성을 노리는 강정만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데요.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강정만 영광군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까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 자랑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영광 자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영광 소개를 좀 먼저 듣겠습니다. 영광 예. 말 그대로 한자풀이하면 신령스러운 고장, 비스고장입니다. 네. 그만큼 영광은 볼거리, 또 먹거리, 어쩌면 또 영광의 4대 성지, 종교 4대 성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엄불교 발상지도 되고 또 천주교의 순교지 또 기독교의 순교지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어서 네. 관광객들의 발길이 엄청나게 많이 닿는 곳입니다. 특히 법성포의 법성포 굴비, 영광 굴비 또 모신집 송편 등은 제가 그 2006년도에 군수 시절에 네. 미국 뉴욕 워싱턴 LA에 가서 판촉 행사를 해서 대단한 많은 그 판매 성과를 올렸던 그런 지역의 생산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오시면 많은 볼거리 먹거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자, 영광 자랑을 해 주셨고요. 뭐 이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영광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계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광군수에 출마하시게 됐는데 나 강종만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뭐 1954년도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광 백수에서 태어나서. 그 백수면은 해안도로 쪽. 해안도로 쪽입니다. 예, 해안도로 예. 쪽이고 또 지금은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네. 곳에서 태어나서 아마 백수는 영광군의 약 22% 강활한 면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농경지가 풍부하고 총부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초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주의 동신고를 졸업한 이후에 네. 제가 공직에 입문했었습니다. 공직자 생활을.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 9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에 처음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몇 급으로 합격하셨어요? 9급이죠. 9급. 예, 지금 9급으로. 예, 지금이면 전에는 5급 공무원이었었는데 예. 그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서 백수읍에 근무하고 있다가 강주시 서구청 북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군의 의원과 의장, 이 3대 영광군의 의원, 의장, 또 도의원, 또 그다음에 군수를 거쳐서 다시 그 군수 당선된 이후에 제가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제 지난 과거에 뭐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공무원으로 영광군에서 시작하셨다가 영광군 의회 의원을 지내셨고 의장도 지내셨고 또 광역의회 전라남도 의회도 의장까지 의원으로 활동하시고 2006년에 영광군수에 당선이 되셨다가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네. 예. 자, 그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2006년도에 군수에 부임 7월 1일부터 부임을 했죠. 하고 제가 이제 2월 15일 날 참 안타깝게도 제가 그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네. 그런데 이제 그거가 뭐냐?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의 그 업자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브로커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향 후배고 학교 후배여서 제가 이제 많이 조언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너는 자격 경험 능력이 없어서 줄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함정을 파서 저에게 이제 그 뇌물을 주고 가는데 당초에는 뇌물 줄 때 뇌물이 아니었고 우리 그 아내에게 이거는 서류니까 강종만 군수님 오시면 전해드립시오고 놔줬던 건데 제가 그걸 3, 4일을 못 봤어요. 서류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가
수표로 10만 원짜리 수표로 전달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사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야기 되고 있는 또 제기되고 있는 그 이제 편지 사건 양심 고백 같은 것이 나와서 네. 조금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 국민들에게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 그래도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거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비공사 2006년에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하셨고 지난 2월에 사면 복권된 이후에 이제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지금 무소속으로 영광군에 영광군수에 도전하게 되신 거죠. 자, 최근에 이런 얘기가 영광 군민들에게 이제 들리던데요. 정기호 전 영광군수 친형. 이분의 성함이 정기석 씨. 이분이 국민 5천여 명에게 보낸 편지, 함정에 빠뜨렸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걸 내가 사죄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국민들에게 보냈어요. 이 얘기를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도 보셨을 테고 이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강종만의 뇌물 사건은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6월 26일 날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내가 좋아하는 후배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한평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평으로 갔는데 전혀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후배가 동석을 했어요, 같이. 보니까 이제 내 후배하고 친구였는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기독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아마 그 핵심 직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정기석 회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회장님이 정말로 사죄하고 싶고 또 정치는 허업이더라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꼭 사죄하고 싶다 하는 말을 저한테 전해서 제가 아마 제가 쓴 아픈 손가락으로 다시 쓰는 옥당골 희망편지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당황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허락이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버리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고 거기다 기록도 했었는데 아마 그런 거가 본인에게는 정기석 씨에게는 크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 또 제가 아픈 손가락으로 다시 쓰는 옥당골 희망편지의 서문에 제가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모든 것이 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니까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다 잊고 화해하고 화합해서 영광의 발전을 위해 힘을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썼기에 그런 부분이 그분에게는 상당한 감화가 같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그분 정기석 씨라는 분이 정기호 전 영광군수 친형이죠. 친형입니다. 근데 정기호 또 전 영광군수는 형이 잘못 썼다 이렇게 또 말을 했더군요. 참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정기호 전 군수는 저에게도 몇 번이고 만나서 좀 사죄의 의사 표시를 몇 번 했었습니다. 만나자는 의사 표시를. 그런데 제가 그때는 마음이 허락이 안 돼서 제가 거절을 했었고 그냥 웃고 넘기고 했었는데 제 조카가 있어요. 저로 인해서 함께 저와 어떤 면에서는 감옥살이를 했던 제 조카에게 몇 번이고 3번 4번 사람을 시켜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조카가 면담을 했어요. 같이 해서 그걸 화해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사람이 이번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건 없고 함정교사라는 말도 거짓이고 자기는 함정교사 한 적이 없고 자기 형도 한 적이 없다. 지용환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해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밝히고
또 뭐 이걸 누구를 음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네.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빨리 양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솔직한 심정을 밝혀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 정리하고 이제 영광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만 무소속 후보께서는 일단 뇌물 수수를 한 거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이셨던 거고, 그래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하셨었고, 현재는 이제 그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무소속으로 영광군수에 도전하시는 건데, 정기석 전 영광군수의 친형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함정을 파놓고 그 뇌물을 전달했던 것이다. 사죄한다. 그리고 정기호 전 영광군수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광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편지 자체가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자,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강정만 후보와 현재 군수신 김준성 후보 두 분 모두 굉장히 좀 팽팽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조직도 또 뭐 자금도 다 부족한 상태고, 저 스스로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저 안에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현장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손을 잡고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냐. 국민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소외됐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라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적어도 군수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제가 군수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몸소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군수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서로 화합하고 단합되는 모습, 한마음 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면서 지금 현재의 그 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엄청난 네거티브를 하고 정말로 공작을 하면서 저를 인신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측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무대응하고 있는데 뭡니까 대포폰이라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지금 막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중립적인 지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좀 편파적인 어떤 그런 공정성이 결여되는 그 행정을 선거 사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믿고 국민의 양심을 믿고 아무리 금권 선거가 판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양심을 팔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보다 풍요롭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강정만의 생각이 옳다. 그래서 강정만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정말로 열심히 도와서 새로운 그런 영광의 미래를 개척해보자. 미래 100년의 영광을 열어보자 하는 그런 국민의 바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영광군의 지금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영광군의 현안은 가장 문제는 어떤 현안이 문제가 나오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뒤에 숨는 군수 그런 우유부단한 행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광군의 현안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SRF 문제입니다. 열병합 발전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가 SRF 부분에 대해서 연료 허가를 했다가 또 연료 사용 불허를 했다가 또 이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지금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군수 생각이 정말로 반대냐 아니면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대냐 이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께서는 열병합 발전소 무조건 반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말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수의 정말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중대한 사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느냐 아니면
생활권의 침해가 가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될 사항을 국민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몇 사람의 그런 여론만 가지고 실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지 않느냐. 앞으로도 아마 이런 행정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행정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군수에 당선돼서 입성을 하고 난다면 이런 문제점이 하자 있는 행정을 했다면 무효로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다른 현안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소수 특권층에게 의해서만 군정이 운영되고 이용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다수에게 수혜료가 가는 그런 군정이 아닌 특별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상. 예. 또 군수가 뭐 6명이나 7명이나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히 군수가 어떤 면에서는 행정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든 군정은 투명하게 하면서도 정말로 올곧게 국민을 위한 그런 행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라디오를 마칠 시간은 약 3분여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공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이 공약은 계속 이어가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에 광주 보라 이렇게 치시면 저희 방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고 라디오가 끝나는 이후에도 영광군 무소속 후보 강종만 후보의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영광, 그레이트 영광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쓰셨고 또 표방을 하셨는데요. 자, 먼저 그레이트의 지자가 그린 에너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청정 에너지가 대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산업 활성화와 신재생 에너지 육성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해서 영광이 청정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청정에너지 영광. 예, 그래서 그린 에너지를 표방하는 영광을 만들겠다. 자, 레노베이션 혁신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영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조직의 혁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들과 정말로 격이 없는 대화와 또 민원이 발생한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획일성을 강조하고 또 국민에게 이안감을 줄 수 있고 또 행정과 함께 화합하는 그런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소통과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광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업무들을 공무원과 또 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는 잠시 후 유튜브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영광군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강종만 후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종만이 인사드립니다. 영광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열고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영광, 국민 모두가 바라는 영광은 소외된 국민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미래를 보는 해안, 또 양심을 팔지 않는 국민의 마음 정말로 저는 믿고 또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금력도 조직력도 없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만 믿고 오직 한 길 미래의 영광과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광이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과 사랑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저는 영광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디오는 여기서 접고요. 계속 이어가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순서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방송을 끝내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라남도 영광군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분이시죠. 강정만 후보의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에너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혁신과 소통을 하는 영광군을 만들겠다에 이어서 교육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 친화 도시라는 이 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자체인지 교육 친화 도시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교육재단하고 인재학당 설립을 통해서 우수 인재가 넘치는 영광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은 출생부터 평생을 책임지는 교육, 초, 중,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 체제화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교육 행정에 다 함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광이 인재가 넘치는 그런 고장, 또 영광의 인재가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근의 대학의 단과대학이나 그 캠퍼스를 특성화된 캠퍼스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정말로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특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또 그 지역에 이제 대마 산단이 있어서 그 특수성이 있는 아마 그 직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폴리텍 대학 혹시 분교라든가 그런 부분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제가 이제 군수에 만약에 당선되면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점검해서 최적한 최대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또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교육 정책을 꼭 개발하겠습니다. 네, 원자력이라든가 대마와 같은 좀 특성화된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광군의 모습, 교육의 도시로서 탈바꿈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더 크게 만들어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광 크나큰 축제는 없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축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구상을 해서 아마 이달 말 정도면 그 축제 안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축제 안을 지금 확정은 안 시켜서 먹거리를 이용한 그런 축제, 타 지역에 벌써 야간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후배들이 또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면에서 창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고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비축제 유명한 축제 있잖아요. 그거는 굴비축제가 이제 그 단오제죠. 단오제인데 그건 너무나 획일화됐고 조금은 좀 다양한 버라이티한 그런 축제. 그래서 생산성이 함께 병행되는 축제를 해야 되지 소비 성향만 강조하는 축제는 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터닝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좀 준비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유권자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굴비로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 자립도시로서는 전라남도에서는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부에서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예산을 보면 영광군이 전라남도의 하위권에 속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구 5만 2천이 좀 못 됩니다만은 예산은 6,919억 원. 1인당으로 따지면 1,330만 원 꼴 됩니다. 국민 1인당 1,33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바라는 어떤 민원 해결 사항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돼 있다. 제가 그래서 예산 1조 시대, 영광 예산 1조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영광이 보다 풍요롭고 잘 사는 곳으로 변모시키고 또 후대들에게 영광이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강정만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각오로 그래 100년의 미래를 초석을 다지는 영광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4천억 정도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겠다. 네. 그래서 1조 예산의 영광군의 모습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자, 지금 이제 김준성 후보와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 강정만은 김준성 후보하고는 이거는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후보 지금까지 좀 하는 행정행위를 보면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또 국민이나 여론 뒤에 숨는 행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국민에게 필요한 그런 결단이라면 가감히 국민을 위해서 제가 희생되더라도 국민이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부여된 그런 권리를 항상 회복시킬 수 있고 또 국민에게 부여된 어떤 임무라든가 내가 해야 할 군수가 해야 할 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아마 제가 해야 될 도리고 지금까지 김준성 군수가 해왔던 그 우유부단하고 표류부당한 행동은 절대 저는 안 할 거고 또 국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 마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지금 영광은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정말로 좀 쇠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군이 올해 약 70억 예산을 농업 예산을 삭감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그런 행위. 지금 농업 농촌이 정말로 어렵고 살기 힘든 때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농업인들에게 지금 공익수당 주는 걸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여성 농업인에게도 새로이 신설해서 120만 원 지급해서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면 24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 예산 범위를 확장해서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꼭 마련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강정만 후보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침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자.